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저희 전문가분들과 자세하게 상담 필요하시면요. 아래 번호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먼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과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치매보험하고 암보험을 좀 알아보려고요. 네, 우선 우리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61세고요. 네네. 예, 주부예요. 네, 알겠습니다. 치매보험하고 암보험 준비 원하시는 건데요. 우리 조석군 전문가와 자세하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 뭐 가입하고 계신 보험 있나요? 실손보험 한 9만 원 정도 내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하거나 뭐 아프셨던 적은 또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약을 좀 먹고 있고요. 네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리고 다른 곳은 아픈 곳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치매보험하고 암보험 뭐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납입 면제 유일하게 있는 그 회사로 하게 된다면 기본 경도 500만 원, 중증도 1,000만 원, 중증 1,000만 원, 뭐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요 정도 특약해도 61세 쇼도 한 4만 원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기본 플랜으로 비갱신형으로 갱신형도 아닌 걸로 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혈압, 고지혈증 약이 보통 이렇게 약을 드시면 암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가 올라가요. 할증이 되는데 할증 안 되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증 안 되는 암보험 이렇게 두 군데로 하게 되면은 한 8만 원 선에서 충분히 암 진단비도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까지 해서 유사암까지 해서 다 준비할 수 있으니까 끝나고 그냥 그 2차 상담 때 생년월일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포트폴리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희환 전문가님도 추가 의견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 6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비갱신형 상품보다는 이제 장기갱신형인 뭐 30년 갱신형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보험료도 저렴하고 일단 3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뭐 갱신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병력 관련해서 뭐 고혈압, 고지혈이 있으시더라도 이제 암보험이나 치매보험은 전혀 가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해지 상품으로 이용하시면 또한 한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보험 외에도요, 추가 준비 원하시는 보험이 있다면요, 저희 전문가분들과 상담부터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래 번호들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문자 사연도 한번 만나볼게요.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네, 뒷번호 0359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47살 여자입니다. 실비와 암보험 있고 종신보험 15년 납으로 36만 8천 원 정도 불입하는데 해약하는 게 나을까요? 네, 종신보험이 15년 납 3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조석훈 전문가님? 저축으로 생각하고 하시고 있다면 해약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자녀들한테 뭔가 물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건물이 있는데 내가 사망보험금으로 이 상속세를 준비하신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신 거면 잘 가입하신 겁니다. 하지만 저축으로 올인하셔서 마치 뭐 15년 뒤에는 뭐 몇 배가 불어나고 뭐 최저금리가 보증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 되면 당장 해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종신보험 100분 상담하면 95명 정도는 저축으로 오인하거나 안에 잘못된 특약들 그리고 실비보험, 암보험이 있는데 굳이 종신보험을 하고 있다는 건 저축이나 아니면 잘못된 가입으로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쪽 부분으로 한번 제가 한번 해약이나 아니면 부분해약 이렇게 해서 최소로 손해볼 수 있게 그리고 장기간 납입했다면 감액 완납해서 즉 냈던 돈만큼만 보장받고 해약 없이 그리고 이렇게 유지해서 나중에 조금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조금 도움 드리고 만약에 건물이나 아니면 상속세라든가 사망보험금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면 잘 가입하셨다. 그래서 계약자
계약자를 본인으로 했는지 아니면 자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망보험금이 나왔을 때 이 사망보험금도 상속 자산에 합쳐버리면 상속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녀 설정, 주피보험자, 계약자 설정, 사망 시 수익자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보험은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하셔야겠죠. 자,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분들과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실 수 있는 번호 아래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분과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어떻게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44시예요. 44세요. 네, 44시시고요. 혹시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농협 손해보험 거고요. 네, 다손 플러스 이게 11만 9,251원이고요. 네네. 그리고 메리츠화재 자동차 보험은 한 120만 원 정도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보험들이 괜찮은 건지 저희 김희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 나눠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농협손해보험 가입하신 연도와 그 안에 실손보험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이게 2017년 7월에 가입을 했고요. 네. 네, 이거 실손보험 같이 있어요. 혹시 지금 증권 보고 계시나요? 네네. 그럼 몇 년나 몇 세 만기인가요? 그 보험이. 뭐 20년나 뭐 100세든지 30년나 뭐 100세 네네. 이런 거. 네. 20년 납이고요. 네. 100세 보장이에요. 100세 만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증권 맨 위에 상해 사망하고 상해 후유 장애가 있을 겁니다. 그 가입 금액 혹시 보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상해 사망 1억이랑 후유 장애 1억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암진단비 한번 찾아볼게요. 암진단비가 농협손해보험은 한 중간 정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암수술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암 입원 일단 이렇게 세 개 같이 있을 거예요. 그 가입 금액이 네. 어떻게 될까요? 잠시만요. 암 진단비 1,000만 원이랑요. 네. 수술비 200만 원. 입원 일당은 4일 이상 10만 원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뇌질환과 심장질환이 있는데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없다라면은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이 있을 겁니다. 가입 금액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증 두 개 다 1,000만 원이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께서 5년 이내 뭐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시거나 최근에 뭐 병원 가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면 드시는 약이나? 지난번에 그 빈혈이 있어가지고 병원 네. 간 거 있는데 네네. 보험금 청구한 적은 없어요. 보험금 청구하신 건 아예 없으시고요. 네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시청자분 44세 치고 보험료가 조금 비쌉니다. 제가 이제 가장 비싼 보험료가 나가는 암진단비와 그다음에 뇌질환, 심장질환을 여쭤봤는데 각각 1,000만 원밖에 없는 것 치고는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적립보험료라는 게 조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다른 부분, 뭐 입원 일당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제 추측은 아마 적립보험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보험료는 원래 같으면 한 7만 원에서 한 6만 원, 6, 7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진단비 1,000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픈 곳 없으시기 때문에 혹시 빈혈은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갔다 오신 걸까요? 빈혈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됐어요. 꽤 되셨어요. 네. 이 부분으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뭐 병원에 가신 적은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충분히 뭐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지금의 보험료에서 훨씬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실손은 그대로 두시고 암진단비나 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도 뭐 그대로 두고 뭐 부가적인 갱신형 특약이나 이런 거를 삭제를 해서 새롭게 준비를 하시면 암진단비도 훨씬 더 높게 준비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뇌질환 심장질환도
가장 보장범위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혹시 뭐 보험료가 비싸서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찾다 보니까.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무해지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은 보험료도 줄이고 보장도 더욱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연 전문가님이 정말 꼼꼼하게 상담 진행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들 저희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도 한번 만나볼게요. 내용 먼저 보시죠. 네, 뒷번호 2719님이시고요. 5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비수술 요법으로 완치했고 4년 전 만모톱 한 번 했습니다. 현재는 복용하는 약도 없고요. 건강한 50대 초반인데 종합보험 만기가 다가와 제게 맞는 보험을 찾고 싶습니다. 다른 보험으론 10년 된 실비보험이 있어요. 다행히 갑상선암 완치를 하셨고요. 건강하신 50대 초반이세요. 맞춤형 보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 건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다행히도 암은 완치가 됐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근데 만모톱 시술 같은 경우 우리 여성분들 유방의 뭐 섬유 손종이나 결절, 혹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거한 개수와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험 가입하실 때 의무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고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대단하신 거는 만기 끝나게 다가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으세요.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중간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뭐 암 진단비가 얼마나 가입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보험사가 어디인지에 따라 또 보장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회사면은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 부족한 부분만 넣으면 되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뭐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50대 초반이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갱신형 상품에서 이제 장기 갱신형이 더욱더 유리합니다.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이제 은퇴 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뭐 10년도 안 남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 갱신형 뭐 20년 갱신형이나 30년 갱신형 하시면은 보험료도 줄이고 이제 그 연령대에 거의 다 이제 암이나 이대 진단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안 걸리시면은 그냥 해지를 하시고 그냥 노후를 준비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은 저는 꼭 치매보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50대 여성분들 치매보험은 남성분들보다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여성분들의 평균 수명이 길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의 이제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건망증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 만약에 무심코 그냥 지나가시면은 치매로 발전될 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만약에 자주 깜빡깜빡거리신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병원에 한번 가셔서 진단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먼저 전화 상담부터 문자 사연까지 여러분들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나도 궁금한 보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행동으로 옮기시기 전에 저희 전문가분들과 상담부터 이야기부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아래 번호 02-2638-399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보험 365 오늘은 암보험 특집이에요. 본격적으로 그럼 암보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중에서도 이 암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만큼 우리와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암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이 암보험을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조석훈 전문가님,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닐까요? 이 암이 왜 생길까요? 내가 뭐 전생에 잘못해서 현생에 잘못해서 제가 그 아버지를 암으로 간호한 아들로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큰 위기가 닥치면 인간이 4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부인을 합니다. 현실을 부인합니다. 부정을 해요. 진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검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인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원망과 분노를 삽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아마 지금 큰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족을 가신 분 다 이런 단계를 거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무너지고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타협과 수용을 하게 되죠. 이 4번째 단계까지
가기에 있어서 굉장히 그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이 타협과 수용에 있어서 과연 이제 현실을 제대로 봤을 때 내가 이제 암에 걸렸구나, 정말 치료가 필요하구나를 느꼈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야 내가 보험을 잘못 제대로 가입했는지 의료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가 됐을 때 과연 내가 올바르게 암보험을 가입했는지 아닌지 오늘 제가 가장 이상적인 암보험 플랜 그리고 왜 필요한 것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암으로 발생했을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즘 뭐 하우스 푸어도 있겠지만 이렇게 메디컬 푸어가 있습니다. 의료비들이 워낙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결국에 내가 모아놓았던 재산들이라든가 현금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메디컬 푸어가 많이 발생하게 됐고 결국에는 집 팔고 빚까지 암 환자 메디컬 푸어 전략했다라는 2017년도 이런 기사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험과 의료비 생각하게 됐을 때 이런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막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비보험 많이 다 있으시죠? 실비보험, 실손보험, 실비, 실손 다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비용이 들어간 만큼 실제로 손해본 만큼 80% 또는 90%를 돌려줘요. 여기에 근데 실비보험의 맹점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즉 10%에서 20%라는 자기 부담금이 있고요.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라서 아마 병원 가신 분들 의료비 내역서 뽑아보시면 급여, 비급여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급여 즉 돈을 받는 거죠. 비급여는 돈을 받지 못하는 이 항목에 들어가는 것들이 실비 쪽에서 보장을 안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비급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약이 암이 발생했는데 새로운 약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약이 정말 치료가 잘 된다. 그러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드셔야 되는데 그 신약 관련돼서는 역시 실비보험에서 최대 5천만 원, 적게는 3천만 원까지 보장을 안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은 역시 추가적인 암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급여 치료비라든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항암제 구입비.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암보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유 그리고 올바르게 정말 원망 분노를 안 살 수 있는 그런 암보험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석훈 전문가가 메디컬 푸어라는 단어도 짚어주셨는데요. 암 치료비가 노후 파산의 주 원인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국가 의료보험도 있고 또 가입 가능한 민간보험도 굉장히 많은데 이 암 치료비만으로 파산까지 갈까요, 전문가님? 네, 타협하고 이제 수용하려고 마지막 4단계 돼서 정신을 차려봤더니만 보험을 잘못 가입해서 결국에 원망과 분노에 다시 그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진짜 막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 주소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현재 자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요 주택비, 식료품, 그런 의료비 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에 처해 있고 15년 동안 100만 원 중에 41만 원은 우리가 빚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대출,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 내가 벌어들인 수입의 많은 부분, 거의 40%를 이렇게 빚 대출에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보험 가입은 조금 뒷전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주 저렴한 것만 찾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저렴하면서 잘 보장이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만기가 짧다든가 아니면 갱신형이든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메디컬 푸어까지 가는 그런 현주소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 그 대출을 어디에다 쓰냐면 첫 번째가 의료비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빚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보험 혜택이 아니라 의료비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전환대출, 생활비, 지연상환 이런 보증금에 이런 순서대로 쓰고 있는데 대출 받아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비용이 의료비라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연 가장 올바른 암보험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노후 파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여주신 생활비 항목에는요,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조석훈 전문가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가요, 전문가님? 네, 우리 성인당 이렇게 흡연하고 이제 술 드시는 분들 많은데 내가 이 한 달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많은 분들이 체크하지 못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핀다고 가정했을 때 30일이면 13만 5천 원이고요. 뭐 소주, 뭐 이렇게 뭐 맥주 이렇게 드신다고 했을 때 내가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16만 7천 원 정도, 막 2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술, 담배 하는데 20만 원 정도를 쓰는데 보험으로는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즉 한 3만 원, 5만 원이면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6만 7천 원이란 금액은 우리가 그냥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이런 비용을 내가 쓰고 있다면 여기에 20%는 적어도 3만 원은 적어도 5만 원은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옵션을 걸어놔야죠. 오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중점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음주와 흡연 비용을 건강을 위해 투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보험 365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보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저희 전문가분들과 자세하게 좀 꼼꼼하게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요. 무료 상담 전화 24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1638-3999번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 김희환 전문가와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그래도 남성분들에 비해서 이 여성분들의 흡연이나 음주가 적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점만 보면 폐암 같은 일부 암들은 여성 환자 수가 훨씬 적어야 맞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흡연하시고 음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죠. 근데 여성분들 중에서도 폐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폐암 환자 여성분들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지금 통계 보시면은 90% 넘으시는 분들이 비흡연 환자분들이세요. 좀 의아하죠. 여성분들 담배도 안 피는데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요리에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대부분 거의 주부분들이 많으시죠. 주부분들이 이제 저녁이나 아침에 항상 음식을 하십니다. 음식을 할 때 이제 뭐 요리에 관련해서 폐암과 관계를 보시면요. 요리를 자주 하는 여성이 일반 여성분들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배가 높습니다. 3배가 높고 그다음에 조리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죠. 뭐 생선을 구우는 것도 있고 태우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 외식 관련해서 고기 구워 먹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또 이제 안 좋은 게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명절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추석이나 설 그리고 제사가 있죠. 그때마다 이제 식용유를 써서 음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부침개나 뭐 이런 거 전 이런 거 할 때도 또 안 좋은 게 계속 나온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벤조피렌 이런 거 같은 경우 굉장히 안 좋은 1급 물질, 2급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가 늘어나는데 그리고 또 요즘 환경적 요인이 피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이제 가을 되면은 중국에 이제 미세먼지나 황사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더 작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초미세먼지가 지금 저희 화면에 보시면 보이겠지만 10마이크로그램 때마다 폐암의 위험이 45%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은 조절할 수 있죠. 태운 음식 안 먹고 그냥 쪄서 먹는 거나 이런 거를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미세먼지 농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삶을 때 119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뭐 조리 전 준비할 때가 6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울 때가 878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학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흡연하는 남성들보다도 요리를 자주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분들 요리하시는 분들이나 뭐 고깃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폐암에 더 위독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보험 관련해서도 내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요리와 폐암의 관계, 저는 처음 한 사실인데요. 요리 같은 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참 야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생활 곳곳에 발암물질이 많이 스면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담배 피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알코올, 당연히 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성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중학교에 위에 성면이 있었는데 요즘 봤을 때는 지하철 같은 부분이 성면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이제 뜨거운 음료. 뜨거운 음료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국 먹을 때도 나는 차가운 거 안 먹고 무조건 뜨거운 거 고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실내 미세먼지나 그다음에 뭐 세 번째로 보시면은 뭐 커피도 해당되지만은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커피도 마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쩌면 조금 무섭지만요. 참 유익한 내용들 저희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간인데요. 보험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시면요.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남녀 불문하고 암 종류 중에서도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 같은데요. 네. 따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상대적으로 치료나 수술이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 일단은 우리 여성분들이 암에 걸리는 걸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암은 우리 갑상선 암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영향이 있기 때문에 1위가 갑상선 암이고, 두 번째가 이제 유방 관련된 부분, 세 번째가 이제 대장, 그리고 네 번째가 위, 7위에, 5위에 이제 폐암이 있습니다. 근데 사망률 오른쪽 보시면요. 사망률은 오히려 폐암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장, 위, 이 순서로 가는데, 이 보험회사들이 암에 관련해서 일반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2위와 3위의 유방과 대장암, 이 부분이 일반암인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폐암이 왜 사망률 1위냐? 그 무서운 이유는 바로 뒤늦게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폐암 환자들 별로 이제 1기부터 4기까지 한번 이제 통계적으로 보시면요. 1기는 28.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4기 환자가 45%죠. 그 이유가 폐는 신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지를 않는다는 거죠. 말기 돼서야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율도 보시면 1기에 발견되면 70%나 올라가지만 4기 같은 경우는 5% 미만이죠. 근데 처음에 비율을 봤을 때 4기 환자가 더욱더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나 뭐 흡연을 하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주적으로 PET-CT를 좀 찍어 보셔서 이렇게 4기에 확인되는 것보다 1기에 발견하는 걸 좀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암 발병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암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암사망 같은 경우는 아까 여성분 1위에 폐암이 암사망 1위였는데 남녀 동일하게도 폐암이 또 1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증인 암이고, 두 번째가 이제 간암입니다. 간암도 이제 술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고, 그냥 뭐 B형 감염 환자나 C형 감염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위암이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분들이 위암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뭐 굉장히 스트레스성도 있지만은 거의 다 이제 회사에 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꼭 술을 먹기 때문에 안 좋은 일 있으면 뭐 저녁에 술을 먹죠. 그래서 위암에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췌장암 같은 경우는 폐암보다도 오히려 4위에 해당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췌장암을 1위로 생각을 하실 건데 그것보다도 지금은 폐암이 이렇게 1위이기 때문에 각 암별로 관련해서 내가 나중에 이런 암에 걸렸을 때 얼마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내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저희 전문가분들과 자세하게 상담 필요하시면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희연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또 비흡연 여성 폐암의 발생 위험도도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 다른 질환보다도 이제 폐 쪽 폐암을 조금 많이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만약에 담배 피우시는 여성분들은 더욱더 그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음식 시 조리할 때 한 1.5배에서 3.3배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항상 음식 하실 때는 환기를 잘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춥더라도 창문 좀 열어 두시고 그거를 수시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령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시면은 뭐 38.5배라는 이런 수치까지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희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욱더 높답니다. 그래서 너무 막 과체중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 폐암에 더 위독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음주나 우리 여성분들만 걸리는 유방암이나 뭐 자궁 난소암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 폐암으로 전이되거나 이럴 확률이 더욱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번 아시면서 알고 계시면서 평소 일반 생활 습관에서 조금씩 하나하나 고쳐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이 암에는 남녀 차이가 따로 없고 또 위험하지 않은 암도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 암의 예방이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발병 가능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요, 이렇게 만에 하나 발병했을 상황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아래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희연 전문가님. 그런데 가장 궁금한 부분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잘 오래 살 수가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치료비 얼마나 들까요? 그렇죠. 우리 MC님이 생각했을 때 암 치료비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1,000만 원은 넘게 1,000만 원이요? 네, 들지 않을까요? 그것보다 한 6배나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비 한번 보시면요. 1위가 바로 치료비에서는 간암이 해당됩니다. 간암 같은 경우 거의 6천만 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도 6천만 원 이상.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앞서서 계속 폐암을 얘기했는데 폐암 같은 경우 한 4,5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런 암들을 이제 보험사에서 얘기하기로는 따로 분류하는 게 뭐 고해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고해감의 보험사들마다 종류가 다 다른데 폐암이나 췌장, 간암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뼈암, 뇌암, 혈액암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더욱더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치료비는 뼈암, 뭐 뇌암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하지만 보장 범위 관련해서 이런 간, 폐가 무조건 고해감의 췌장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4위에 뭐 담낭암 같은 경우도 4천만 원이 넘죠.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남성 1위의 암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2,685만 원. 제가 한 2달 전에 정말 재밌는 기사를 본 게 우리나라 근로자들 평균 연봉이요. 한 3,2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성분들 위암이 1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치료비가 든다는 거죠. 근데 암은 치료비도 치료비인데 정말 생활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진단비 준비하실 때 못해도 내 연봉의 80% 이상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내 연봉의 2배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암 환자들이 이제 다시 복직하거나 이런 일상생활이 가능한 기간을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에 발견하면 더욱더 빠르겠지만은 다른 암들 같은 경우, 특히 간암, 뭐 폐암, 췌장암 이런 암들 같은 경우 생존율에서도 더욱 떨어지고 완치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6위에 이렇게 대장암도 있죠. 대장암, 유방암, 그다음에 자궁경부, 방광, 갑상선암. 이 암을 조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암들이 치료비는 얼마 안 듭니다. 1,000만 원에서 뭐 2천만 원 정도인데 6위부터 암들이 보험사들이 일반암이 아닌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소외감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손해보험사에서도 일부 회사들이 일반암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보험사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암 보장 범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위에 우리 여성 암의 1위인 갑상선암 1,10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든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수술비는 더 조금 듭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들지만은 이 갑상선암의 수술 비용이 제각각입니다. 가장 첫 번째, 예전에는 이제 목을 절개를 했죠. 그래서 흉터가 남다 보니까는 뭐 더운 여름에도 이제 스카프 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고 뭐 목걸이로 이렇게 가리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 갑상선암 수술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귀 뒤를 수술하거나 이제 겨드랑이 수술을 통해서 일단은 흉터도 안 남죠. 그 다음에 회복 기간도 훨씬 더 빠릅니다. 대신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치료 비용이 2~3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귀뒤 수술 같은 경우 한 2천만 원이 넘는데 많은 분들이 만약에 여유만 된다라고 하면은 다 수술 방법에서 목 절개보다는 귀뒤 수술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암보험 같은 경우 이 갑상선암이
일반암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입한 금액의 10%, 20%. 그러면 뭐 예전에 암진단비 뭐 한 3천만 원 준비하셨으면은 증권 보시면 갑상선암 다 300만 원 보상한다고 써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사가 생존율이나 치료비가 적게 들면은 이렇게 약관을 계속 변경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요즘 최근에 같은 경우 갑상선암을 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내 암보험 다시 한번 보시고 갑상선암이 조금 적다 그러면 다시 새롭게 조금 더 증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 환자의 비용 부담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암보험으로 어떤 분들은 큰 혜택을 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험사랑 몇 달째 싸우고 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걸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보험사들이 보장보험이 동일하게 하면 정말 좋겠죠. 저희 같은 방송도 필요 없겠지만은 보험사들마다 암에 보장하는 게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보험은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아픈 분들이 그 혜택을 받아보고 필요성을 느끼지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프기 전까지는 솔직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손해보험사, 우리나라 국내 손해보험사가 한 8군데가 있고요. 생명보험사는 한 1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리한 회사를 저희가 찾아왔고, 그 중에 이 암보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이제 병력이 있으셔도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보험료로 암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시행하는 보험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시더라도 할증 없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보험사가 물어보는 거는 3개월 이내에 이제 병원을 간 적 있는지와 그 다음에 5년 이내 암, 백혈병, 에이즈, 간경화 이 질환만 아니면은 어느 분들이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뇌출혈 환자분들이나 후유장애 갖고 계시는 분, 뭐 협심증 수술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암보험 이제 준비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병력이 없으시면 훨씬 더 저렴합니다. 병력이 없으면. 그래서 무해지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약 한 30% 정도 더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고, 모든 보험사 중에 가장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유방, 자궁, 전립선, 방광, 그 다음에 대장, 전망, 내암이 C코드, D코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D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 다 이제 유사암이라 해서 갑상선암처럼 뭐 100만 원에서 300만 원만 보상하는데, 이 회사는 다 일반암입니다. 그만큼 가장 유리하고요. 지금 대장, 전망, 내암 D코드 일반암으로 보상하는 회사는 이 회사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서류,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무부담보. 부담보라는 거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위경련이 나서 병원을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보험사에 보험 가입할 때 이거 고지합니다. 그럼 보험사는 당연히 위쪽에 아픈 병력이 있으니까는 위에 관련해서는 부담보 뭐 2년, 뭐 길게는 전기간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암이 걸리더라도 보장을 안 한다는 게 이 부담보예요. 하지만 이 부담보가 아예 없습니다. 병력이 있으시더라도 전혀 걱정이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 뭐 유방이나 자궁 관련해서 매년 검사하시거나 뭐 양성종양 있더라도 수술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과거에는 이런 거 고지하면 다 유방 부담보 걸려서 굉장히 찝찝하고 뭔가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부담보 걸리신 분들 지금 이렇게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할증이 없다라는 거는 보험료가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보험료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계약도 없고, 마지막 보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보장면에서도 가장 보장범위 넓은 1등암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암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암보험 중에서는 이 회사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분들이 엄선한 암보험 플랜 만나보셨는데요.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장점과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전문가분들과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고요. 이런 꿀팁들, 혜택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2638-3999번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조석훈 전문가님. 저희 김희연 전문가가 짚어준 내용 중에서 모든 보험사 중에 이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암보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인즉슨 이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전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원망하고 보험사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희연 전문가 얘기했던 이 소외감이라 분류된 이런 것들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 증권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상담해 보면은 뭐 3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밖에 비용 보험금이 진단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 암들이 걸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많은 대출들 다 의료비로 20% 넘게 사용되고 있는 그 현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것들이 여기로 포함되는 암보험을 이제 제가 바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의 보장 범위 짚어봤는데요. 대장 전막내암과 생식기 암 등을 일반암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희연 전문가가 짚어준 플랜 내용 중에서 3, 4번 있죠. 그 3, 4번 가입 조건들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암보험은 누구나 있어요. 있는데 과연 이 정도의 보험료로 이만큼의 보장을 해주는지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남성, 여성 생식기암이 다 포함된 그것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무할증 되는 보험료가 약을 드시든 아프셨던 적이 있어도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최대 4천만 원입니다. 일반암 여기 남녀 생식기암 다 포함된 거죠. 대장전막염 다 포함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이 되겠고 지금 내가 암 진단비가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 아니면 2천만 원 정도 있다 추가를 하고 싶으실 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넣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꼭 이대로 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이 특약들은 비갱신형인데 여기에만 왜 20년 갱신형을 하게 됐냐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암 진단비를 4천만 원으로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사 갑상선암이죠. 이것이 이제 남성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뭐 여성들은 뭐 당연히 1위인 그런 갑상선암 이것이 최대 2천만 원. 근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암보험들은 다 10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술을 받게 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큰 진단비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보험료가 4만 원대입니다. 남성분들 지금 40대, 50대 분들 보험료대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60세가 됐을 때 남성분들 6만 원대, 역시 여성분들은 암 진단비 4천만 원에 갑상선암 포함된 유사암이 2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5만 원이 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보험들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갱신형, 15년 갱신형, 뭐 5년 갱신형 해서 2만 원, 3만 원짜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갱신됐을 때 과연 얼마를 납입하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이 정말 약을 드시고 병치레를 하셨어도 이 건강하신 분들하고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제가 또 다른 플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갱신형입니다. 보험료 안 올라가는 비갱신형. 여기는 갱신형을 넣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한 3천만 원 정도 암 진단비 일반암 여기에 이제 다 포함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외감 다 포함해서 3천만 원과 유사암 여기는 이제 갑상선암 포함된 유사암 1,000만 원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특약들을 넣었을 때 보험료 보겠습니다. 보험료가 지금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보험 다 하고 계시죠? 암보험. 이 정도의 보험료대인데 내가 지금 일반암 3천만 원에 유사암, 갑상선암 1,000만 원으로 지금 내가 가입하고 있다. 갱신형도 아니다. 하시는 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비교하거나 내가 암보험을 알아보고 있거나 우리 부모님 또 나의 아니면 우리 자녀의 암보험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 할증 없고 그리고 이 정도 비용으로 해서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암보험들을 준비할 수 있게 도움드리기 위해서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4만 원, 3만 원 그리고 60대 남성만 한 6만 원 정도면 4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전체가 보장되는 암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꼭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술, 담배 하는데 한 달에 20만 원 씁니다. 20만 원 쓰는데 우리 그 주식 투자 선물 옵션 할 때도 옵션으로 우리가 걸어놓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4만 원, 3만 원으로 몸에 안 좋은 거 하는 거에 대비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이 암이 발생하는 것을 생각하고 보험을 가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길 거 즐겼으면 그리고 만약에 상한 그 위기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3만 원, 4만 원으로 남들이 다른 보험사에서 안 해주는 그런 보장들을 한번 준비해 보자라는 게 저는 오늘 이 암보장 이런 제대로 된 정말 가장 저렴하고 가장 보장 많이 해주는 암 플랜을 설명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